안녕하십니까?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동찬입니다. 11월 4일 빠르고 간단한 빨간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FOMC 이후에 상승세 전환했다, 이렇게 요약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제 시장 보시면은 이렇게 하락세로 이렇게 가다가 FOMC 끝나자마자 이렇게 45도 각도로 올라갔습니다. 거의 뭐 장중 차트가 FOMC 이전과 이후의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어제 장포 초반에 나온 지표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ISM 서비스업 지수 예상보다 잘 나왔고요. ADP 민간 고용 역시 예상보다 잘 나왔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밤,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금요일 밤에, 미국 시간으로는 금요일이죠. 고용 지표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선행 지표라고 할 수도 있는 이 ADP 민간 고용이 잘 나왔으니까 이번 주 고용 지표 역시 긍정적일 것이다라고 기대할 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용 지표라든지 ISM 서비스업 지표 호조에도 불구하고 FOMC 앞두고 있다 보니까 뉴욕 증시 하락세로 출발했는데요. 거의 뭐 장중에 큰 변화 없이 움직이다가 FOMC 끝나고 상승세 전환에 일제히 성공을 했습니다. 3대 지수가 모두 올랐는데요. 그렇다면은 FOMC에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사실 시장에서 이번에 시장 금리가 인상될 거다라고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기대도 안 했어요. 실제로도 인상이 안 됐죠. 문제는 테이퍼링인데요. 테이퍼링 발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정사실화가 됐습니다. 다만 이 속도에 대해서는 좀 우려가 있었는데 지금 연준의 자산 매입 프로그램으로 사는 게 1200억 달러 정도가 돼요. 이거를 어느 정도 속도로 줄일 거냐, 시장 기대가 한 달에 150억 달러씩 8개월에 걸쳐서 줄일 거다라는 게 시장 기대치였고요. 좀 빠르면은 200억 달러씩 해가지고 한 6개월 만에 줄일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파월 의장은 이번에 어떻게 발표를 했냐면은 일단 11월과 12월은 150억 달러씩 줄일 거고 그 이후에는 이 상황에 따라서 뭐 늦추거나 빠르게 하거나 하겠다라고 발언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시장 기대치 수준이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속도를 늦추거나 할 수도 있다라는 거에 시장 기대를 주목을 하면서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파월 의장이 테이퍼링은 금리 인상의 확실한 신호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생각보다는 테이퍼링을 발표하기는 했지만 시장 친화적으로 발언하면서 시장이 반등에 성공했다, 이렇게 요약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저께 또 특이했던 거는 테이퍼링을 발표하다 보니까 시장 금리는 당연히 상승을 하는데 제가 한국말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불스티프닝이라고 하는데 이 금리는 오르는데 단기채보다 장기채 금리가 더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시장 금리가 단기채에 비해서 장기채에 비해서 더 이렇게 가파르게 바뀐 거죠. 이거는 경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런 것까지 반영이 되면서 경제 지표가 잘 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현상까지 반영이 되면서 FOMC 이후에 상승세 전환에 성공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에너지 업종 같은 경우에는 약세를 보였어요. 에너지 업종이 왜 약세를 보였냐면요. 지금 UN 기후 변화 관련 협의 이렇게 총회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바이든 대통령이 산유국들이 유가 상승을 위해서 원유 증산을 미루는 것은 옳지 않는 것 같다라고 발언을 했거든요. 오늘 밤에 오펙 회의가 예정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혹시 증산 발표하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유가가, 에너지 가격이 하락했고요. 그러면서 에너지 기업들 역시 약세를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3대 지수 보시면은 이 나스닥이 가장 많이 올랐고 다우 지수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덜 올랐는데, 아니 시장 금리가 올라가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느냐라고 하시면 이 두 가지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불스티프닝이라는 경기 기대감이 반영됐기 때문, 두 번째로는 에너지 기업이 약세를 보이면서 다우가 상대적으로 약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요약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업종별로 보면은요, 가장 많이 오른 업종 같은 경우에는 비료 업종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는 비료라고 하기보다는 이 농업 관련 화학업체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FOMC라는 FOMC 아니라고 FMC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이 기업이 어저께 실적을 발표했는데 예상보다 잘 나왔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최근에 중국에서 비료 수출 제한 얘기가 나오면서 한국에서도 요소수라든지 암모니아라든지 굉장히 난리잖아요. 미국은 지금 저희 최진영 연구원이랑 얘기를 해보니까 그 옥수수 파종 시기라고 하네요. 비료 수요가 굉장히 증가할 수 있는 시기인데 이런 아까 말씀드렸었던 수출 제한이라든지
뭐 천연가스 가격 상승이라든지 이런 게 영향을 미치면서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비료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FOMC는 사실은 정확하게 비료라기보다는 뭐 제초제라든지 뭐 농약이라든지 이런 것들 만드는 업체인데 같이 수요가 늘어날 거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같이 올랐고요. 비료 업체인 뭐 코르테바라든지 모자이크라든지 CF 인더스트리가 같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게 특징적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의류 업체들이 전반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화요일 날 이 언더아머가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예상보다 잘 나왔어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미국 기준으로 수요일이잖아요. 수요일에 언더아머가 이틀째 강세를 보였는데 수요가 생각보다 괜찮다. 추가적으로 의류 수요가 괜찮고 코로나19 이후에 팬데믹 이후에 수요는 계속해서 개선될 거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의류 업체 주가가 전반적으로 좋았습니다. 갭 같은 데도 좋았고요. 랄프 로렌 같은 데도 좋았고 토미힐피거 만드는 회사죠. PVH 같은 경우에도 요새 발음이 이상하네요. PVH 같은 경우에도 같이 강세를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떨어진 업종 같은 경우에는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액티비전 블리자드 같은 경우에는 화요일 장 종료 이후에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실적 자체는 예상보다 잘 나왔습니다. 하지만 디아블로 4라든지 오버워치 2라든지 기대감을 모았던 신작들을 발표를 지연시키겠다. 그러니까 그 출시를 지연시키겠다라고 발표하면서 주가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거의 하루 수익률로 14% 정도 하락했으니까 2008년 이후에 최악의 하루 수익률이었다라고 하네요. 그만큼 좋지 않았는데요. 여기에 내부적으로 까보면은 블리자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사내 성차별이라든지 성희롱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20명 정도의 직원을 해고했다고 알려졌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개발자들이 이탈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신작 게임들의 출시가 늦어졌다라는 평가에 주가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아쉽네요. 이런 이슈들 때문에 블리자드는 다른 소프트웨어 기업들, 게임 업체들에 비해서 더 큰 폭으로 약세를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빨간 시황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날씨가 밖에 굉장히 흐린데요. 전국의 곳곳에 비가 예정되어 있다라고 하네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다른 어플 보니까 오늘 비 소식은 없긴 하는데 날씨가 흐른 게 사실 믿을 수가 없어가지고 혹시 외출하실 예정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작은 우산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네요. 저도 좀 목이 아픈데요. 다들 좀 건조하니까 피부라든지 입술이라든지 좀 보습제 준비하시는 하루 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다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